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성찰의 기회를 선물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의 첫 번째 본능은 바깥을 향합니다. 손가락질하고 가해자를 지목하고 그 사람을 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정신, 즉 내면 세계는 그렇게 단순한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인이 가한 고통은 그 사건의 표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어 오래된 상처와 잊혀진 기억,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깊은 갈망이 머무는 곳까지 파고듭니다. 그리하여 그 상처는 더 이상 하나의 독립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존재, 그 숨겨진 내면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배신, 거절, 혹은 버림받음이라고 부르는 감정들은 단순히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하고 부정하고 내 안에서 스스로 버려두었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들을 마주하라는 조용한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누군가의 잔인함에 가슴이 쓰라릴 때 깨어나는 것은 그 순간의 날카로운 아픔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림자들이 남긴 깊은 메아리도 함께 깨어납니다. 가시 돋친 말 한마디가 어린 시절 방치되었던 기억을 일깨울 수 있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가치 없다고 느꼈던 과거의 고통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이 모든 메아리들을 끌어모아 현재의 상처에 겹겹이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무게를 몇 배로 증폭시키죠. 이것이 바로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 사건은 결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살아오며 겪었던 모든 아픔의 역사가 층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당신은 타인을 당신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처가 당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상처를 하나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당신의 내면 현실을 가리키는 이미지로 인식할 때 비로소 그 상처는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 왜 하필 그런 방식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은 그러한 만남을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통해 아직 통합되지 못한 우리 영혼의 조각들, 그 내면의 깊은 균열을 비로소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견딜 수 없는 상실감이라 느끼는 것은 사실 당신이 오랫동안 스스로를 버려두었던 그 지점을 가리키는 이정표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버려졌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타인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며 스스로의 빛을 얼마나 희미하게 감추고 있었는지를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하나의 신성한 거울과 같습니다. 비록 들여다보기는 고통스럽지만 그 거울은 당신 내면의 상태를 무자비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실의 도구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의 끈을 잘라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면의 상처가 인식되고 보살핌을 받지 않는 한 기억은 끈질기게 우리에게 매달립니다. 진정한 의미의 잊음은 억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성숙을 통해 찾아옵니다. 가해자의 이미지를 마음의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넣는다고 해서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된 것은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한 힘을 얻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있는 길은
그 상처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지 명확히 바라보고 그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교훈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버려졌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아 안아줄 때 기억은 서서히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밀어내서가 아니라 그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지면서 말입니다. 상처라는 거울은 당신에게 스스로와 친밀해지라고 당신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라고 요구합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 머무는 것이 더 쉽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에 매달리는 것은 모든 책임을 내 바깥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더 깊은 과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일에 이토록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 내 안에서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질문은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타인의 행동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한때 당신을 노예로 만들었던 그 상처는 역설적으로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그 행동에 대한 기억은 중립적인 회상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며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그림자를 밀어내려 애쓸수록 그것은 더욱 끈질기게 당신을 따라붙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정신 안에 살아 숨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적 없이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인정받고 해소되어야 할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억하기를 저항하는 것일수록 당신 존재에 가장 깊이 새겨져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처 준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마음을 억지로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그림자 그 자체와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 그림자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이미지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 말하지 못한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무의식적인 취약점까지 모두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잠긴 상자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당신 안에서 불러일으킨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억압은 이 상자를 봉인하고 더 깊이 묻으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그런 매장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꿈을 통해, 속삭임을 통해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통합되지 않은 것은 결코 파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기억이 종종 조각난 형태로 꿈속에서 불현듯 스치는 감정 속에서 혹은 상처를 준 그 사람과 닮은 누군가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되살아나는 이유입니다. 그림자는 자신을 봐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을 향해 몸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기억 그 자체가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는 데 낭비하는 에너지가 더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과 함께 조용히 앉아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은 기억의 힘을 무장해제시키는 행위입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타인을 악당으로 규정할 필요 없이 그저 판단 없이 그 순간을 다시 방문하도록 마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투영의 겹들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저 일어났고 흔적을 남겼으며 시간의 흐름 속으로 지나간 하나의 경험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림자는 회피를 먹고 자라지만 의식적인 관심의 빛 아래에서는 약해집니다. 기억의 그림자는
또한 교활한 장난꾼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며 당신이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과거에 묶어둡니다. 당신이 상처를 되감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마치 그것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다시 체험하며 과거를 현재의 순간으로 끌고 옵니다. 이것이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지나간 역사로서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정신적 현실로서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 환상을 깨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살아있는 이 순간이 아니라 기억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그것이 더 이상 당신 삶의 리듬을 지배하지 않도록 통합될 수는 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칠판의 글씨를 지우듯 기억에서 그들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들에게 묶어두는 감정적 전하를 녹여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를 마주하는 진정한 과업입니다. 억압 대신에 당신은 인정을 연습합니다. 부정 대신에 당신은 존재를 허용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억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같은 무게를 지니지 않으며 당신 여정의 모든 발걸음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을 묶은 쇠사슬이 아니라 당신 삶이라는 책의 한 페이지가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기억을 온전히 마주해야만 비로소 그것을 잊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잊는다는 것은 완전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강박적인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는 당신 정신의 전체 속으로 통합되고 나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기억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것을 느끼도록 스스로를 허락하는 것은 당신이 그 상처보다 더 위대한 존재임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 그림자는 당신의 광대한 내면 풍경의 단지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 위에서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저항이라는 감옥 안에 그들을 가두어 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인간 경험의 침입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시실과 날실에 짜여 있으며 편안함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혼을 빚어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 안에 변화의 씨앗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남긴 상처가 어떻게 지혜로 변모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연금술의 과정을 통해 고통은 감옥이기를 멈추고 새로운 힘과 이해로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무너진 신뢰는 당신이 믿음의 토대를 어디에 두었는지 점검하게 만듭니다. 거절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 얼마나 묶어두었는지 직면하게 합니다. 버림받음은 소속감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버려두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일깨웁니다. 각각의 상처는 자아 내부에 숨겨진 구조를 드러내고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더 단단한 기반 위에 다시 설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혜는 종종 한때 견딜 수 없어 보였던 것에서 자라납니다. 공감 능력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동정할 수는 있겠지만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말로는 가르칠 수 없는 깊은 연민으로 타인의 상처를 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정련하고 시야를 깊게 하며 타인이 짊어진 보이지 않는 투쟁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잊는다는 것은 경험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속박하지 않도록 온전히 통합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 지혜의 일부가 되고 기억은 괴롭히는 힘을 잃습니다. 물론 이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고통은 빠른 해결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변화되기 전에 온전히 느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지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불편함 속에 잠겨버리지 않으면서도 그와 함께 앉아있을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찰, 일기쓰기, 내면의 대화, 그리고 심지어 침묵은 고통의 날 것 그대로의 에너지를 의미로 빚어내는 도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배경으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제 초점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의 진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아쇠였을 뿐이지만 그 교훈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그 상처는 종종 배신의 순간 그 자체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마치 당신의 일부가 빼앗기고 당신 영혼의 한 조각이 도난당해 다른 사람의 손에 숨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감각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정신적 진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특히 친밀함으로 엮인 관계 속에서 종종 우리 자신의 조각들을 내어줍니다. 우리의 신뢰, 정체성, 가치관을 말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보살핌 속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그 신뢰가 깨졌을 때 남는 것은 배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공허함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잊는다는 것은 이 잃어버린 자아의 조각들을 되찾는 것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다시 모일 때까지 기억은 당신에게 무엇을 내주었는지를 상기시키며 계속해서 당신을 압박합니다. 자아를 되찾는 것은 이러한 투영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항상 당신 자신의 것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 정확히 무엇을 주었는가? 나의 인정 욕구였는가?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들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그것을 진정으로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당신 자신 안에서 키워냄으로써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과제는 스스로를 더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과제는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항상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이 조각들을 되찾아감에 따라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들은 기억 속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어떤 부분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지배력은 약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사랑,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비전을 다시 끌어와 다시 온전해집니다. 진정한 의미의 잊음은 과거를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억을 짊어지되 그것이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짓지 않도록 하는 예술입니다. 그 무게를 내려놓아 영혼이 다시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짐은 즉각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계절이 빛과 온도의 점진적인 변화와 함께 서서히 바뀌듯이 마음도 슬픔에서 열림으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고통의 잔재가 겨울 서리처럼 당신에게 달라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 세계를 가꿀수록 서리는 녹기 시작합니다. 자기 관리의 모든 행위, 진정성을 향한 모든 발걸음,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는 모든 순간이 이 새로워짐의 과정에 기여합니다. 그것은 도약이 아니라 추운 땅 속에서 겨울을 견뎌낸 꽃이 서서히 피어나는 것처럼 꾸준한 펼쳐짐입니다. 이 여정은 안으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본능은 외부의 기분 전환거리를 찾고 침묵을 소음으로 익사시키고
부재를 다른 존재로 대체하려 합니다. 하지만 새로워짐은 대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자신을 마주할 때, 내면 삶의 토양을 가꿀 때 일어납니다. 또한 새로워짐에는 순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지구가 부패와 폭풍, 시간의 흐름을 통해 스스로를 새롭게 하듯이 정신 또한 파괴와 상실의 순간을 통해 변화합니다. 당신이 견뎌낸 상처는 당신 성장의 걸음이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 즉 환상, 의존, 거짓된 애착을 분해하고 힘들게 얻은 지혜로 당신 존재의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한때 견딜 수 없는 무게처럼 보였던 것이 서서히 새로운 삶이 세워지는 바로 그 땅이 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쓰인 장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의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은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지는 것을 막을 뿐입니다. 당신이 더 넓은 지평으로 걸어 들어가면 상처는 당신 역사의 일부가 되지만 더 이상 당신 존재의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잊는다는 것은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워지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영혼의 결단입니다. 교훈은 간직하되 쇠사슬은 풀어주고 고통은 인정하되 더 이상 그것에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멀리 사라집니다. 당신이 그들을 밀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존재가 설 자리가 없는 새로운 존재의 풍경으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짐은 궁극적인 이즘입니다. 그것은 기억의 침묵이 아니라 속박되지 않은 삶의 자유입니다. 잃어버린 것의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난 자아,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한번 되어감의 신비로운